오늘은 개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물과 육지를 오가며 진행되는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개구리의 일생은 참 흥미롭습니다. 알에서 올챙이로, 어린 개구리에서 어른 개구리로 발달하는 단계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숨겨 있을까요? 봄이 되면 개구리는 연못, 웅덩이, 논과 같은 물속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은 투명하고 끈적한 젤리 같은 보호막에 쌓여 있고요. 그런데 왜 이 보호막은 투명할까요? 이 투명한 보호막은 알이 주변 환경에 비슷하게 보이는 위장 효과를 줍니다. 물속에서 투명한 알은 육식 동물들이 눈에 띄기 어렵게 만들어 먹힐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알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햇빛이 투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햇빛은 알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수온이 낮은 환경에서 알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젤리 보호막은 물과 알 사이의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영양분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알에서 몇 주가 지나면 올챙이가 부활합니다. 처음 부화한 올챙이는 머리가 크고 짧은 꼬리가 있으며 아가미로 물속의 산소를 흡수하며 살아가고 먹이를 먹으며 몸집이 커가고 꼬리가 더욱 길어집니다. 올챙이는 자라며 몸속에서 폐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아가미는 점차 사라집니다. 올챙이는 물고기와 다르게 몸이 뚱뚱해서 화살촉 같은 물고기처럼 날렵하게 헤엄을 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올챙이는 물에서 잠시 지낼 뿐이고 또 몸 안에 육지로 나갈 다리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둔해 보이는 올챙이에겐 점액질이 피부가 있습니다. 이 피부의 점액질은 개구리 알을 싸고 있는 젤리처럼 올챙이가 물속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챙이는 아가미와 피부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직접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점액질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여 피부 표면을 통한 가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올챙이 피부가 물속에서 수분을 유지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방지합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점액질은 물의 저항을 줄여 올챙이가 물속에서 더욱 매끄럽게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올챙이를 잡으려는 포식자들로부터 빠르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물속의 박테리아, 곰팡이, 기타 미생물들이나 오염물질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방어막과 물속의 부유물이나 거친 표면과의 마찰로부터 부드러운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 단계의 올챙이는 몸 뒤쪽에서 먼저 뒷다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뒷다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몸 앞쪽에서 앞다리가 나오며 올챙이는 이때부터 폐로 호흡하며 물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기도 하지요. 다리가 모두 나온 후에는 길었던 꼬리가 점점 짧아지고 퇴화되며 꼬리의 영양분은 몸통으로 다시 흡수되어 다리 발달에 사용이 됩니다. 왜 올챙이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먼저 나올까요? 올챙이는 물속에서 긴 꼬리를 이용해 천천히 헤엄쳐 이동합니다. 그런데 뒷다리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챙이는 꼬리와 함께 새로 생긴 뒷다리의 추가적인 힘을 이용하여 물속에서의 움직임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앞다리가 먼저 나오거나 동시에 나온다면 올챙이의 유선형 몸체가 깨져 물속 이동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뒷다리가 먼저 충분히 발달하고 충분히 강력해져야 올챙이가 물 밖으로 나와 육상 환경에 적응할 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먼저 완전히 발달하고 기능할 수 있게 되면 올챙이는 이를 통하여 더 많은 먹이를 더 효율적으로 찾아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올챙이의 뒷다리가 먼저 발달하는 것은 물속에서 육상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올챙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동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최적의 전략입니다. 어린이 된 개구리는 짝짓기를 통해 다시 알을 낳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2 내지 3년 후에 번식이 가능합니다. 생명은 꾸준한 변화와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고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이전에 없던 기능과 능력이 생기어 더 많은 일과 넓은 세상에 적응하며 살 수 있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더 힘세진 어깨로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고 더 큰 책임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알의 성장에 맞추어 각 단계에 맞는 가장 최고의 생존 환경을 마련하셔서 하루하루 자라나리 성숙한 개구리가 되도록 이어주시고 또 때와 변화에 알맞은 적응 방법도 갖추어 주셔서 완전하게 준비하신 길로 하루하루 따라가 보면 어느새 성숙한 개구리로 바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하며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알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길과 과정을 순종과 인내와 성실로 따라갑니다. 알인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의 개구리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투명한 보호막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넓은 연못을 마음껏 헤엄치는 자유로움을 갖을 수 있을까 조급해하지도 않고 오늘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단잠을 즐기고 오늘은 아가미가 있어 물 바깥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뒷다리, 앞다리가 생겨 물 밖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자유로운 폐로 숨쉬며 예쁜 봄꽃을 만지러 땅에도 오릅니다. 거추장스럽던 긴 꼬리도 기다리면 몸 안으로 사라집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바탕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고 매일매일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모든 일에 견디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의 매 페이지마다 나에게 완전한 환경을 준비하여 주시고 성숙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개구리나 오늘의 알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개구리나 알이나 똑같습니다. 그저 각각 다른 과정을 걷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나의 삶 중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일 거예요. 각 단계마다 왜 그때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이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어오신 섭리였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